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우 소프트웨어의 이재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플러그드 활동 제2교시 프린터 스캐너 놀이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집이나 혹은 학교에서 프린터나 스캐너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기계들은 이미지, 사진들을 컴퓨터로 입력을 시키고 또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저희 종이에다가 인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놀이를 통해서 오늘은 컴퓨터가 이미지를 어떻게 저장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출력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컴퓨터의 이미지에는 픽셀이라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그 픽셀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스캐너가 사진이나 그림을 스캔하는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프린터가 인쇄하는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또 그림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것을 그냥 저장하지 않고 용량을 줄여서 압축해서 저장하는 run length buo라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놀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면 오늘의 놀이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스캐너가 돼서 스캐너가 하는 것처럼 그림을 숫자 형태로 바꿔서 음,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프린터가 되어서 전달받은 숫자를 다시 그림으로 바꿔서 그리는 그런 놀이입니다. 재밌겠죠? 우선 프린터와 스캐너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왼쪽에 있는 게 스캐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프린터입니다. 자, 스캐너는 하는 역할이 이런 이미지들을 스캐너로 읽어드려서 이것을 이진수, 숫자화 시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디지털화 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숫자로 된 것들을 프린터로 넘겨주면 프린터는 다시 이 숫자들을 그림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종이라던가 볼 수 있는 사진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스캐너는 그림을 이진수 혹은 숫자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고요. 프린터는 이진수나 숫자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어 있는 정보를 종이나 인화지에 인쇄를 해서 그림 형태로 나오게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픽셀이라는 컴퓨터 이미지의 최소 단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픽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작은 점들, 정사각형의 모양들을 픽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화면이나 볼 때나 혹은 사진에서 보는 것들은 이렇게 소라는 단어가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컴퓨터나 프린터나 스캐너들은 이런 픽셀이라는 작은 정사각형의 모양의 이 무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픽셀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글자로 했는데 한 번 더 알아보자면 여러분들이 즐겨 보는 네이버의 로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네이버의 로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기에는 뭐 정사각형이 안 보이지만 확대를 해보면 점점 더 이 그림을 확대를 해보면 보이시나요? 안에 보면 점점 해보면 이런 정사각형의 픽셀들이 무수히 많은 픽셀들이 모여서 그림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픽셀이 아주 세밀하게 모여 있다면 저희가 그걸 보고
아주 고해상도, 해상도가 높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픽셀이 낮게, 그러니까 픽셀이 더 크게 눈에 띄는 경우에는 저해상도, 해상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점점점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고해상도로 사람들이 실제 사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컴퓨터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컴퓨터상에 디지털화 되어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 혹은 글자들은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최소 단위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와서요. 그러면 스캐너처럼 이 그림을 픽셀화 시켜서 숫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은색 마름모의 도형이 있는데요. 이것을 숫자로 바꾸려면 일단은 이것을 픽셀이라는 틀로 바꿔야 됩니다. 이 지금 나온 거는 가로가 5칸, 세로가 5칸의 5 곱하기 5의 픽셀이고요. 이 픽셀 안에 이 정사각형을 마름모를 넣어서 픽셀에 색깔을 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백으로 하게 됐는데 검은색과 흰색의 흑백으로 마름모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픽셀 한 픽셀의 색이 흰색이라면 0으로, 흰색은 0으로, 그리고 검은색은 1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0, 1, 00, 1, 00처럼 숫자로 이 마름모의 픽셀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숫자만 뽑아내게 되면 이런 식의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만 있는 것은 이렇게 마름모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검은색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러면 프린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스캐너가 숫자로 만든 그림을 다시 숫자를 그림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0과 1로 된 숫자들이 쭉 있고요. 이것도 5 곱하기 5로 이루어진 그림인데 한번 어떻게 바꿀지 보겠습니다. 일단 5 곱하기 5의 픽셀 이 틀을 만들고요. 이 틀에다가 0과 1을 칸칸마다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런 식으로 0, 1, 1, 1, 0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로 된 곳은 다 색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이응자, 오자가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프린터는 숫자를 그림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형식은 이미지의 해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림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숫자들이 똑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이 숫자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그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하드디스크나 USB나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이것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웹페이지로 불러올 때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또 이런 데이터가 많다 보면 뭐 충격이라든가 바이러스 때문에 이 데이터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숫자의 개수를 줄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가장 큰 논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런 숫자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 한 가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이제 리을이라는 자음이 하나 있고요. 이 리을은 지금
가로가 5칸, 세로가 6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5칸에 6칸이기 때문에 전체 이 리을이라는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30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리을을 다른 방식으로 숫자를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총 10개의 숫자만으로도 이 리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리을이라는 것을 10개의 숫자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2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색의 픽셀이 연속되면 합산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에 보면 첫째 줄에는 검은색 픽셀이 연속해서 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픽셀이 5개 나왔다고 적은 거고요. 이 세 번째 픽셀도 검은색이 5번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5개, 마지막 줄도 5개라고 적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줄의 시작은 항상 검은색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흰색으로 이제 칸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흰색으로 시작하는 검은색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검은색이 없다고 해서 0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 4칸, 검은색이 1칸 있다고 하기 때문에 4칸, 1칸이라고 적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연속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데이터와 연속하는 숫자로 나타낸 것을 run length 부호화라고 하고요. 이게 이미지를 압축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면 run length 부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run length 부호는 동일한 데이터가 자주 연속되는 경우에 데이터 값과 연속되는 길이만으로 정보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이미지로 쓰는 것 중에 확장자가 TIF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BMP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런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자동적으로 이런 run length 부호화를 쓰게 됩니다. 이런 부호화를 쓰게 되면 이 저장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약 10분의 1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팩스 기계라고 해서 문서나 이미지를 전화선을 통해서 다른 사무실이나 다른 학교에 저장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 팩스 기계에도 자동적으로 이런 랭스 부호화가 이루어져서 실제 보내야 되는 데이터의 약 7분의 1 정도로 압축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런렌스 부호화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캐너처럼 이 이미지를 숫자로 바꿔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칸이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은색이 없다는 뜻으로 흰색으로 0을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0이고요. 그 다음 흰색이 2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검은색이 1칸, 그 다음은 흰색이 2칸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은 검은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0을 적어주지 않고요. 검은색이 총 5개가 연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칸은 흰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0을 앞에 적어주고요. 흰색이 1칸, 그리고 검은색이 3칸 연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 흰색이 1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줄은 검은색이 1칸 있고요. 흰색이 3칸 있네요. 그 다음 검은색이 1칸 있고요. 다섯 번째 줄은 네 번째 줄과 동일합니다. 검은색이 1칸, 흰색이 3칸, 그 다음에 검은색이 1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줄은
흰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0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 흰색이 한 칸, 그다음 검은색이 3칸, 그 다음 흰색이 한 칸. 네, 세 번째 줄과 동일하네요. 그럼 이렇게 나온 숫자들만 따로 적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총 개수는 19개의 숫자가 나오게 되네요. 이 문자 그림도 5 곱하기 6의 픽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런랭스 부호를 쓰지 않다면 총 30개의 숫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호를 통해서 19개만 쓰게 돼서 대략 3분의 2 정도로 크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런랭스로 이제 압축이 된 숫자들을 다시 압축을 풀어서 그림으로 옮기는 것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0이라고 하면 흰색으로 첫째 칸이 흰색으로 시작한다는 거고요. 자, 1111 이건 연속되는 수가 없네요. 그래서 흰색이 한 칸, 그 다음 검은색이 한 칸, 흰색이 한 칸, 검은색 한 칸, 흰색이 한 칸으로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은 0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시작하고요. 검은색이 5칸이 연속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줄도 똑같이 검은색이 연속해서 5칸이고요. 네 번째 줄도 마찬가지네요. 다섯 번째 줄은 0으로 시작하는 걸 보니까 흰색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흰색이 한 칸, 그 다음 검은색이 3칸, 흰색이 한 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줄은 똑같이 0으로 시작하니까 흰색으로 시작한다는 거고요. 흰색이 2칸, 검은색이 한 칸, 흰색이 2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미지 픽셀에다가 저희가 색칠하는 거 끝났고요. 요거를 픽셀상으로 좀 더 고르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예쁜 하트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런랭스로 압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다시 압축을 풀어서 이미지로 나타내 봤습니다. 저희 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오면 자료실에 이런 런랭스 부호와 복호와 관련된 다양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그림들을 풀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하다 보면 재미가 있고요. 이런 걸 이제 쉬는 시간마다 하나씩 해보면 머리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학습을 정리해 보자면요. 자, 첫 번째, 컴퓨터 화면이나 프린터의 이미지는 픽셀이라는 기본적인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모니터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스캐너라는 장비는 그림을 숫자로 바꾸어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프린터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화되어 있는 숫자들을 다시 그림으로 옮겨서 인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런랭스 부호화라는 것은 그림 데이터를 1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압축해 주고요. 이것을 다시 압축을 풀어서 그림으로 화면에 표시하거나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배워봤고요. 이 런랭스 부호화는 압축 방식 중에 하나, 데이터 압축 방식 중에 하나고요. 연속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팩스라든가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 압축하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연속되는 데이터는 없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LZ 코딩이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방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헬로 소프트웨어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번 강의 말고도 더 많은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들, 동영상 자료가 있으니까요. 한번 놀러 오셔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